여러분, 지금 제가 저희 병원으로 충치 치료를 하러 오신 분들 입안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이 이제 충치 치료를 하러 오신 건데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충치는 몇 번 충치일까요? 정답은 1번인데요. 아니, 겉으로만 보면 까맣게 이가 썩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치료를 전혀 안 해도 되는 충치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충치들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충치의 기준은 사실 원장 선생님과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저만의 그 원칙이 좀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경우 어금니의 교환면이라고 하죠. 저희가 씹는 부분에 실금 형태로 약하게 충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 충치. 이런 경우는 치료하지 않고 한 6개월마다 검진을 계속 합니다. 그 이유는 30대 이상에서는 교환면에 있는 충치는 정지된 치아 우식증이라고 해서 충치가 어느 정도 생겼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거든요. 반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10대하고 20대 이런 성장기 때는 진행성 충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대하고 20대 때는 충치를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정지된 치아 우식증이라고 해서 충치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인전면 우식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실 수 있는 부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충치가 진행이 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발견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치료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치경부 우식증이라고 해서 치아의 그 목 부분이 있어요. 목. 그 잘 보이는 부위인데요. 여기 옆면에 생기는 경우는 뿌리 가까운 곳에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번 생기면 진행이 잘 되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기는 걸 발견하자마자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25년이 경력이 됐는데 지금 25년 경력 치과 의사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치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3군데 정도 가셔서 충치를 물어보세요. 근데 3군데 갔는데 3군데에서 다 충치 치료를 해야 된다고 권유를 받으셨으면 그 치아는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충치 치료를 하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좀 헷갈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6개월 정도 기다려보셔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6개월 있다가 안 해도 됐다고 했던 병원 있잖아요. 한번 지켜봅시다 한 그 양심적인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6개월마다 검진을 하면 엑스레이 자료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괜찮네요. 아직 진행되지 않는 정지된 치아 우식이네요. 그러면은 굳이 충치치료를 안 하고 양치질만 잘 해도 치아를 보존하면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치과에 내 집처럼 은행 가는 것처럼 편하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치료를 안 해요. 해봤자 그냥 스케일링만 하고 가시고 정말 치과 오기 싫어갖고 그냥 몇 년씩 참았다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치과에서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옆동네 친구처럼 와서 그냥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편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치과 치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3대 이상에서는 치가 진행이 잘 되지 않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교환면에 생긴 충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교환면 같은 경우는 범낭질이고 범낭질이면 충치균에 굉장히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치질을 하기가 쉬워요. 양치질을 하기 쉽기 때문에 범낭질에 살짝 생긴 충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인전면 같은 경우는 양치를 거의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치경부 우식증은 거기가 범낭질이 아니에요. 상아질이기 때문에 상아질은 충치균에 약하기 때문에 진행이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치치료를 해야 되죠. 전체적인 큰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내가 좀 헷갈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4군데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 3-4군데 선생님들이 다 양심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는 곳마다 다 충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충치가 맞겠죠.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진비는 안 비싸요? 검진비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건강보험이 되니까요. 쓰면서 가는 게 그래도 그렇죠. 가성비가 있는 치료가 되죠. 인전면 우식증은 치실을 잘 써주시면 좋고요. 근데 치실을 쓰는 것도 사실 잘 쓰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한 번만 딱 배우세요. 한 번만 배우면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 좋은 거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경부 우식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치질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치하는 습관을 치과 가서 제대로 배우시든지 양치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경부식증이 있는 분들이 이갈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갈이가 있나 한번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치경부식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턱이 아프거나 이런 이갈이가 있는 그거는 이갈이가 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를 꽉 물고 자는 거죠. 평소에 괜찮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유독 아침에 치아가 시리다. 그리고 아침에 근육이 뻐근하다. 그러면은 이분은 잘 때 수면 악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악습관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치아를 꽉 물고 자는 이 악물기 그리고 치아를 갈아대는 이갈이 이게 둘 다 안 좋은 습관이니까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랑방이라고 생각해야죠. 정말로. 그렇다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관리비만 내시고 평생 80세까지 쓰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제가 자주 불러서 검진하고 친척분들, 장인, 장모, 저희 어머님 그래서 자주 불러서 치료하니까 일이 커지기 전에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과를 무서워할수록 그분은 나중에 정말로 큰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데요? 무섭다고 생각할수록 정말 점점 무서운 곳이 되는 곳이 치과입니다.